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고난. 과 역경을 이겨내면 조금 더 성장할 거다 애송이. 여러분들은 애니나 영화를 볼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등장인물의 외모? 영화나 애니 속에 숨어있는 소름돋는 디테일들?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영화나 애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클리셰들을 발견하는 재미로 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클리셰로 예를 들자면 이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녀에게 청혼할 거야 하면 그 전쟁에서 뒤진다거나 마지막 전투 전에 가족 사진을 보면서 아련한 표정을 지으면 무조건 뒤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코난에서 80% 이상 나오는 클리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저희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으며 여러분들이 아닌데 저거 별로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으니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범인들은 코난, 하인성 혹은 유명한한테 어느 정도 궁지로 몰리게 되면 피식하는 웃음과 함께 자백을 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거의 80% 정도 되는 범인들이 탐정 역할로 있는 애가 범인은 숟가락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자에게 엄청난 원한이 있어요. 그래요, 범인은 바로 바세린 당신이야! 라고 하면 바로 표정이 변합니다. 그러면 준나 한 40% 확률로 범인이 제가요? 저는 범행이 불가능했다고요! 라고 변명을 하거나 40% 확률로 같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바세린은 저하고 그때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요! 라고 하거나 20% 확률로 경찰 쪽이나 미란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라고 말하면서 범인을 옹호해줍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패턴이 나온다면 그때 탐정 포지션의 친구가 그래 맞아, 그 사람의 알리바이와 목격담이 있었다면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그게 그림자 분신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면서 구궁한 다음 범인의 얼굴이 클로즈업이 되고 모두가 범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죠. 추리가 시작되면 겁나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대충 뭐 맞겠지 싶은 추리들을 말합니다. 뭐 밧줄을 어디다가 묶어놨는데 그거를 총으로 쏴가지고 올가미를 만들어가지고 그 밑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의 대가리에 정확하게 올가미를 걸어서 교사를 시킨다, 뭐 요런 내용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그냥 범행 장치 만들 때 썼던 돌이나 총, 칼 등으로 죽이면 빠를 것 같은 범행 방법들이 겁나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겁나게 말하고 있으면 골로모 반장이나 미라니 혹은 용의자 중에 한 사람이 무조건 그럼 그때 이건 어떻게 한 거죠? 라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른이 알아서 말해줄 건데 굳이 물어봐요. 하지만 우리의 착한 코난, 인성이, 마취된 유명한 등등은 닥치고 가만히 듣고 있어! 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건 당신이 입고 있는 팬티를 이용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범행 수법을 말해줘요. 그러면서 다시 경청하는 용의자 및 경찰들, 범인은 아무 말도 안하고 사색이 되어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범행 수법을 다 말하면 관람객 중 한 명이 그럼 동기는 뭐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 50%의 확률로 코난이나 그걸 추리하고 있는 탐정 쪽이 그건 아마 죽은 동생이 피해자에게 모욕을 당했기 때문일 겁니다 라고 직접 설명해주거나 아니면 50%의 확률로 범인 쪽에서 슬며시 웃으면서 범행의 동기를 말해주는 상황입니다. 보통 범인이 직접 동기를 설명할 때는 범인이 그라데이션 분노를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슬며시 웃으면서 그 사람은 저하고 나름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엄청 가깝게 지냈죠 라고 시작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변하면서 근데 그 인간이 베스킨라빈스를 가가지고 민트 초코를 시켰어요.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라고 급발진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현타온 표정을 짓고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살인이 허무한 일인 걸 알았다면 그 민트 초코를 그냥 다 바닥에 버리고 오는 거였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경찰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보통 나오죠. 그리고 범인들 중 10%의 확률로 코난을 쳐다보고 자상한 눈빛을 보내면서 고마워요 꼬마 탐정님, 뭐 대충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코난은 살짝 놀라는 표정을 보여주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의 지금 코난 한 편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범인을 검거할 때의 클리셰입니다. 정확하게 이런 패턴을 많이 쓰죠. 하지만 이 패턴은 코난과 유명한 혹은 하인성처럼 탐정이 원맨 캐리로 그 사건을 진행할 때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탐정이 없다면 어떤 클리셰가 나오게 될까요? 두 번째 클리셰, 바로 걸레단과 함께하는 사건들입니다. 일단 걸레단과 함께하는 사건들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과 함께하는 사건인가 아니면 걸레단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자급자족 사건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자급자족의 사건 패턴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걸레단의 지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개 중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같은 반에 있는 친구에게 사라졌다거나 아니면 친구 자체가 사라졌다거나, 두 번째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의심된다고 따라가보자 하는 걸로 시작하거나, 세 번째는 담임 선생님인 코바야시 선생과 연관되어 있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발생하는 사건. 그것도 아니라면 걸레단 내부 멤버 3명 중 한 명이 뭔가 행동이 이상해져가지고 저 새끼 왜 저러지? 하면서 의심하며 미행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일단 첫 번째 패턴 같은 경우는 진심 리얼로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스토리가 루즈해질 걸 작가 본인도 알았는지 억지로 검은 저들과 엮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장미를 닮은 애가 없어졌다느니 개를 데리고 간 사람이 검은 옷을 입었다라더라 라고 하면서 코난에게 위기를 심어주지만 밝혀보면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사건인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두 번째 패턴이 진짜 개어이가 없는데 진짜 이 쉐끼들은 리얼 헌법에 써져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싸그리 무시하고 와 저 아저씨 개무섭게 생겼어 따라가보자 이러면서 따라갑니다. 걸레단이 따라갔던 그 아저씨는 그저 인상만 더럽고 착한 아저씨였지만 걸레단에 속해 있는 안경 낀 차가운 도시 암살자를 보자마자 본인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결국 그 아저씨는 범죄를 저질러버렸고 유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 그 아저씨를 따라온 걸레단은 바로 그 선량한 아저씨를 교도소로 퀵배송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패턴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걸레단이 그래도 애들이라서 좀 순수하니까 멍청한 짓을 하는 거다 라고 쉴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유죄 추정을 패턴
패턴으로 사람을 따라다니며 암 걸리는 짓을 하나씩 합니다. 대표적으로 도서관에서 숨어있는데 불을 켜버린다거나 쫓기고 있는데 배고프다고 옌병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다음 세 번째 패턴은 그나마 좀 평범한 경우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다니다가 사건 발생하고 코난이 쌉 하드캐리에서 해결하는 경우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번 코난 저 새끼 뭐야? 하면서 의심을 하긴 하는데 코난 특유의 어린애 코스프레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랍쇼? 이상하다 이런 말을 남용함으로써 의심을 피하는데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애들이 이상해지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애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에피소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걸레단 내부에서 자급자족하게 생기는 사건들의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은 브라운 박사가 보호자로 있을 때의 패턴입니다. 보통 브라운 박사와 걸레단이 함께 나올 때는 산속에 캠핑을 가거나 바다에 여행을 가면서 시작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얘네 여행 개 많이 가거든요. 얘네 출석일 수는 어떻게 채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나돌았던 소문 중에 걸레단이 검은 저직원이고 브라운 박사가 흑막이다 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어가지고 담임이 쫄아서 애들 그냥 출석 인정시켜준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아무튼 캠핑을 가고 여행을 가면서 사건이 시작합니다. 한 50% 확률로 우리의 어릴 때부터 물욕이 엄청난 걸레단 친구들이 바위에 겁나 배 아픈데 화장실이 없다 이거 주된 것 같다 라는 형식의 글을 보고 이거 보물 숨겨놓은 글 아니냐고 지랄 옌병을 합니다. 누가 봐도 그냥 낙서고 아무 생각 없이 적은 것 같지만 우리의 도시의 차가운 암살자 안경잡이 친구는 개논리를 펼쳐주면서 그거 보물지도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저 의미 없어 보이는 글은 진짜로 보물을 안내하는 글이었고 진짜로 보물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죽고 함정이 발동돼가지고 뒤질 뻔한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보통 이 보물 패턴은 보물이 사실은 경치였다거나 아무것도 아니었다거나 보물을 찾아도 애들이 안 가진다던가 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물 찾는 에피소드는 그다지 안 좋아합니다. 지들이 가지지도 않을 보물을 왜 주변 사람까지 뒤지게 하면서까지 찾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 50% 확률로 얘네가 어떤 바다나 산으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마주치는 인간 중에 한 명이 뒤지는 패턴이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코난 유니버스의 등장인물인데 어디 여행 갔다가 걸레단을 만났다면 그냥 바로 차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빠르게 떨어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무조건 뒤지거나 살인범이 될 테니까요. 아무튼 만난 인물 중에 한 명이 뒤지게 되면 코난 용의자들 좀 추려놓고 슬슬 추리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추리한 다음에 막혀요. 그래서 아씨 그거 어떻게 한 거지? 하면서 생각하다가 갑자기 옆에서 걸레단이 나 어제 오버워치 하다가 패드립 했는데 정지당했다 뭐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해도 패드립? 그래 그거구나 라고 하면서 감을 잡아요. 근데 진심으로 저거보다 더 쓸데없는 말을 해도 그 말을 단서로 듣습니다. 코난 귀에는 여과장치가 따로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추리를 다 끝내고 원래라면 누군가를 마취시켜서 추리해야 하지만 우리의 편리한 코난 전용 마이크 브라운 박사님이 함께 있으니 박사님은 립싱크를 하고 코난이 뒤에서 말하는 패턴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서 말했던 범인 밝혀내는 패턴과 똑같이 갑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한창 추리하다가 박사님이 갑자기 뒤에서 추리하고 있는 코난 보면서 너희라 그게 무슨 쌉소리냐 라고 속삭이고 코난이 개 버릇없게 앞이나 보세요 대머리 아저씨 라고 말한다는 게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박사님을 이용해 사건을 해결하고 사건을 해결하고 난 뒤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코난과 장미가 사랑 싸움하는 것까지가 클리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덧붙여보자면 일단 모든 걸레단들이 나오는 에피소드에서 범인이 거의 밝혀지게 된다면 범인은 줏됐음을 감지하고 아름이를 인질로 잡습니다. 진짜 무조건 아름이만 인질로 잡아요. 세모도 애가 비실해가지고 인질로 잡을 만한데 아름이만 잡습니다. 그리고 아름이는 질질 짭니다. 우리 연쇄살인마 안경잡이는 누군가 우는 소리를 굉장히 싫어해서 바로 살인슛으로 참교육을 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아름이와 장미 사이에서 삼각관계를 즐기는 코난 장면이 은근히 나옵니다. 코난 이 새끼는 어른일 때도 인기 많다니 어려져서도 인기가 많은 아주 개같은 친구입니다. 존나 부럽네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가 코난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클리셰 중 몇 가지였습니다. 진짜 쓰고 싶은 게 더 있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개노잼인데? 이런 반응일까봐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다면 언젠간 2편까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캐릭터 분석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걸 해가지고 놀랬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이런 걸 하고 싶어져가지고 한번 대본을 짜고 이렇게 녹음한 뒤 편집까지 해봤습니다. 부디 좋아해주시길 기도할게요. 아무튼 지금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 편은 더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